안녕하세요, 알도깨비 류용승입니다. 자, 오늘 요거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은 올류 카니발 차량인데요. 요 아이 상세 옵션이랑 기본적인 사용 설명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니발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작동할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번째로 일단은 자동차 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키를 보시면 뭐 당연히 문 열고 닫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 말고 다른 차량이랑 다른 거 요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제 오토 슬라이딩 도어, 이렇게 문을 여는 기능입니다. 길게 누르시면 그 안에서 굳이 작동을 안 하셔도 요 버튼만으로도 이렇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것도 이제 파워 트렁크 부분인데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소리가 조그맣게 나면서 뒤에 트렁크가 열립니다. 보이시죠? 자, 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닫혀요. 일단은 아주 사용법은 되게 간단하죠. 근데 요거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길게만 누르시면 굳이 차량에 타지 않으셔도 밖에서 키만으로 그 뒷문과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어요. 자, 키로 방금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자, 키로 여는 거 말고 밖에서 직접 작동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뒷문 같은 경우, 오토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당겨만 주시면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문이 열리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기기만 하시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겠죠? 자, 근데 이제 얘가 열리고 나서 이제 손잡이가 뒤쪽에 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볼일을 보고 다시 문을 닫을 때 굳이 뒤로 갔거나 손을 뻗으실 필요 없이 이쪽 안쪽에 있는 버튼 하나 이제 누르시기만 하시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닫고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안에서 작동하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실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키로 파워 트렁크 여는 거 말고 직접적으로 개폐하시는 방법, 엠블럼 밑에 보시면 손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 안에 손에 만져지는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개폐가 됩니다. 닫으시는 것도 당연히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되겠죠. 이쪽에 보시면은 키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자동으로 닫히고요. 자, 카니발 같은 경우는 뒷문이 열릴 때 뒤쪽에 공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파워 트렁크 뭐 리모컨을 여시든 그냥 손으로 이제 그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개폐를 하시든 뒤쪽 공간은 항상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고 여시는 게 좋고요. 이제 아예 그 세이프 모드인가 해서 열리다가 만약에 그 가로막히는 벽이 있다거나 무언가가 있으면 열리다가 말기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찌그러지거나 기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열리다가 뒤에 무언가가 있으면 이렇게 멈춰요. 멈추기는 하지만 찍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항상 공간 확보는 해주시는 걸로. 자, 가장 많은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운전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전석 같은 경우는 문을 딱 여시면 가장 처음 눈에 보이는 게 자, 전동 시트 부분이시죠. 자, 요거를 이제 엉덩이 깔고 앉으시는 받침이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를 등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를 의자 모양 그대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를 그냥 움직이시기만 하시면 돼요. 등받이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시는데 요 동그라미 부분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등받이 안쪽에 있는 기능인데 얘를 이렇게 쭉 앞쪽으로 눌러주시면 등허리 부분이 지금 빵빵해졌죠? 그리고 반대로 뒤로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폭 들어가고, 자, 요 등받이를 이제 허리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지지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취향으로 맞추셔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 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 3개가 보이실 거예요. 전동 시트랑 연관된 기능입니다. 메모리 시트라고 내가 지정해 놓은 시트를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사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세트 버튼 한번 누르시면 띠 소리가 한번 나고요. 원하는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띠 띠 하고 소리가 2번이 나요. 자, 이렇게 하시면 저장이 된 거예요. 방금 제가 저장해 놓은 요 모양 요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트를 제가 저장해 놓은 거 말고 이렇게 뒤로 쭉 밀어놨죠. 1번에 저장했으니까 1번 버튼 한 번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처음 제가 저장해 놓은 자리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법은. 자, 이제 핸들 왼편에 한번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모여 있는데 요거는 주유구 여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밝기 조절하는 버튼인데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 2개가 이제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죠.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제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는 건데 불이 항상 들어와 있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불이 들어와 있어야 이게 켜져 있는 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이드밀러를 보셨을 때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 부분을 센서로 이제 캐치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이드밀러 거울 끝부분에 보시면 주황색 불이나 빨간색 불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걸로 이제 내가 거울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 여기에 차가 있구나,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안전장치고요, 요것도.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차선 그림 있고 자동차 그림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감지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몇 킬로 이상 달리셨을 때 그 선을 넘어가면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220V짜리 가전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끄럼 방지, 뭐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얘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고요. 요것도 항시 켜놓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이제 센터 패시어 부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기어 노브 밑에 부분을 먼저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요 말 그대로 핸들 열선 버튼이고요. 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액티브 에코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연비 주행에 최적화된 주행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RPM 같은 경우를 너무 오래 이렇게 높아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제한을 하면서 뭐 이런 식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후방 감지기, 소리를 끄거나 키는 버튼이에요. 보통은 그냥 손 안 대시고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뷰 버튼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은 드라이브를 놓을게요. 제가 드라이브를 놓고 요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전방 카메라나 뭐 후방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분을 이제 AV에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후진을 놨을 때는 굳이 내가 이거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어라운드 뷰까지 전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혹시 내가 전방 카메라를 굳이 사용하실 일이 있을 때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굳이 손 대실 필요 없는 버튼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왼쪽에 파란색 점, 오른쪽에 빨간색 점. 자, 파란색은 통풍 시트. 여름에 에어컨 키시고 통풍 시트를 키시면 엉덩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겠죠. 겨울에는 이 빨간색 버튼 쪽을 눌러주시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엉따 열선 시트 기능이에요. 자,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USB와 aux 기능이 있죠. 요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공조기인데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요 공조기에서 앞좌석, 뒷좌석까지 전부 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앞좌석이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경우는 요 버튼으로 이제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시고요. 이제 듀얼로 사용하시고 싶으실 때, 그러니까 나는 시원한 걸 원하는데 조수석에 타신 분들은 난 그런 게 필요 없어 하실 경우엔 얘를 별도로 움직이셔서 양쪽을 좌우로 따로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뒷좌석 같은 경우는 요걸로
온도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써 있어요. 리어라고. 그리고 바람 세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뒷좌석 거는 따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좌석은 여기 앞에 프론트라고 써 있는 이쪽 버튼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오디오, 내비, 뭐 블루투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이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FM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뭐 미디어, 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비 같은 경우는 여기 글씨 써 있는 대로 작동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우시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블루투스 연결. 자, 일단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화면이 바뀌었죠. 여기서 블루투스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고 블루투스 연결 설정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요거를 지우고 새로 연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가 이 차를 처음 사서 연결을 해야 돼. 그러면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요 화면에서 블루투스에 들어오시고 블루투스 연결 설정, 그리고 신규 등록을 누르시면 내 핸드폰 설정에 들어가셔서 블루투스 화면에 들어가시면 뜹니다. 이렇게 지금 블루투스 화면 들어가면 카니발이라고 여기 써 있죠? 요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710-989, 여기 710-989. 자, 이때 이제 연결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 됐죠? 이제 폰에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셔서 이제 미디어라든가 아니면은 통화 같은 거 전부 다 요걸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방금 자동으로 연결 설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얘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번에 차를 타실 때 자동으로 핸드폰이랑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설정 버튼 아까 누르실 때처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유보라고 보이시죠? 자, 이게 차마다 조금씩 이제 출고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2년에서 3년 정도는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유료 결제를 해서 이용을 하시는 건데, 핸드폰에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핸드폰이랑 연동을 하시면 핸드폰으로 이제 차까지 오기 전에 미리 차량 시동을 건다거나 미리 걸어서 겨울에는 히터, 여름에는 에어컨을 먼저 켜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비용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저는 한 번쯤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룸밀러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 룸밀러예요. 일반 룸밀러가 아니고 여기 똑딱이 같은 걸로 뭐 밤에 따로 조절하실 필요 없는 ECM 룸밀러고, 하이패스 룸밀러인데,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좌측 뒤에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에 하이패스 카드를 그냥 끼셔서 사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등록은 해 주셔야 되고요. ECM 룸밀러 같은 경우는 굳이 조절하실 필요 없이 뒤에서 뭐 밤에 돼서 라이트 불이 비치고 하면 알아서 조정이 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이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자, 좀 더 위에 부분을 보시면, 자, 이쪽 부분에 이제 썬루프라든가 오토 슬라이딩 도어, 파워 트렁크 버튼이 또 있습니다. 아까 뒷좌석에서도 만지고 외부에서도 열고 리모컨으로도 열 수 있는데, 운전석에서도 전부 다 통제가 가능해요. 만약에 뭐 뒤에서 아이가 탄다,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고 싶다, 그럼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저절로 닫히고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또 눌러주면 뭐 닫혀 있으면 열리고 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 버튼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앞에 거는 앞에 쪽 선루프, 뒤에 거는 뒤에 쪽 선루프. 카니발 같은 경우는 듀얼 선루프죠. 앞뒤로 두 개 있어요.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개방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선루프를 닫아 놓으시고 뒤쪽 부분을 위로만 밀어주시면 선루프 뒤에 부분만 살짝 열리는 틸팅을 별도로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이 틸팅 기능은 뒷좌석에 있는 선루프에는 틸팅 기능은 없이 완전히 개폐, 그리고 완전히 닫는 요 기능만 있습니다. 자, 파워 트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룸밀러 한번 보세요. 뒤에 트렁크가
닫혔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열 때도 길게 눌러주시면 소리가 나면서 열립니다. 핸들 기능인데요. 자, 왼편에 보시면 블루투스 통화, 그리고 볼륨 버튼, 요게 이제 시크, 이제 예를 들면 뭐 음악 다음 곡, 앞곡 이렇게 조절하시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음성으로 명령하는 버튼. 그리고 요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미디어, 아니면 FM, AM, 뭐 DM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하는 그 모드 버튼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 위에 상단에 있는 메뉴 변경 버튼이에요. 그래서 뭐 트립으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싸라게 설정 기능 들어가셔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걸로 내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크루즈, 자 요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요 크루즈 요 버튼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동차 밑에 이렇게 점선선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두 개가 있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내가 속도만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속도를 뭐 100km였는데 앞차가 속도를 줄여서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러면 요 버튼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4단계로, 4단계로 나눠지는데, 뭐 최대한 멀게 계속 유지해주고 싶다. 그러면 최대한 멀게 세팅을 해 놓으시고 나서 크루즈를 사용을 하셔서 주행을 하시면 앞차가 속도를 줄일 때 계속 그 상태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려면 최소 30km 이상 주행이셔야 되고, 그 30km 이상 주행일 때 크루즈 버튼을 한번 누르시고, 여기 요쪽 오른쪽 버튼 있죠? 요거를 아래로 한번 눌러 주셔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주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 조건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는데, 주행 중일 때 이렇게 누르시면 그때부터 세팅이에요. 그때부터 얘로 이제 위로 올려서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려서 빠르게, 아래로 눌러서 느리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다시 한번 크루즈를 누르시고 아래 버튼을 한번 내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크루즈 컨트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 아래로 속도를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 요 버튼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크루즈를 먼저 활성화시키고 나서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캔슬 버튼은 당연히 크루즈를 끄는 기능이겠죠. 자, 카니발은 엄청 큰 만큼 뒷좌석에서도 사용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자, 제가 지금 뒷좌석에 타 있는데 지금 다리 레그룸이 굉장히 좁죠. 자, 요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물론 등급이 좀 높은 사양에만 있는 건데, 조수석 여기 옆면에 보시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워크인 시트라고, 내가 뒤에서도 요 버튼을 눌러서 앞좌석 시트를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앞으로 좀 많이 뺄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시트는 내가 편하게 원하게 앞에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제 내가 문을 열고 닫는 거 안에서 사용법이 또 다르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밖에서 눌렀던 버튼이 요거였어요. 근데 요거를 안에서도 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닫으실 수도 있고, 자, 이 버튼 말고도 그냥 문 열고 닫으실 때 쓰는 요 손잡이로도 똑같이 기능을 합니다. 얘를 문 열듯이 뒤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열려요. 닫을 때도 얘를 이렇게 당겨 주시면 닫힙니다. 근데 보통은 얘는 불편해서 요 버튼으로 많이 사용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리고 자, 오른쪽 창문을 보시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 2개 빼고는 다 있어요. 뒤에 3열 시트까지. 여기 보시면 얘가 햇빛 가리개, 요거를 위로 쭉 당기셔서 위 거리에 걸어주기만 하시면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바로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거 진짜 좋아요, 이 기능이. 저는 옛날에는 막 이상한 거 사갖고 여기다 이렇게 막 붙이고 했었어야 되는데, 밖에 구경하기도 좋고 해가 너무 뜨거울 땐 그냥 올려서 편안하게 이렇게 딱 걸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제 패밀리카로서 확실히 얘는
이런 부분을 많이 섬세하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큰데 앞좌석에서만 에어컨 히터를 조절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는 뒷좌석에도 이렇게 공조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공조기 조절 버튼이 있는데, 앞에서 지금 리어 락이라는 버튼을 눌려서 지금 여기 락이라고 걸려 있어서 뒤에서 조절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실 경우에 아이들이 장난을 많이 치니까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많은데, 저 락을 풀어 놓으시면 뒤에서도 내가 온도 조절, 바람 조절을 전부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락이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됐죠? 자, 이제 락을 풀어 볼게요. 자, 지금 락이 풀렸죠? 이제 보시면 이걸로 이렇게 온도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앞에서 나오고 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요것도 모드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날씨가 좀 더워졌으니까 이렇게 바람을 낮춰주시고 앞으로 바람이 불게 하시면 여기서 이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와요. 당연히 이걸로 이렇게 바람 세기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 자, 요렇게 뒷좌석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아, 얘는 그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가 있어요. 잠시만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여기서 켜고 끄실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 말고 아까 핸들 왼편에 보셨을 때 220V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잖아요. 가전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여기를 이렇게 열면 여기 돼지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220V를 눌러 주셔서 이제 활성을 시키시고 나서 여기다가 뭐 헤어드라이기나 뭐 이런 220V짜리 가전은 여기다 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캠핑카로도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그러니까 캠핑카라기보다 캠핑 같은 거 다니시거나 아니면 차박하실 때 요걸로 아무래도 조금 더 다른 차량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모르는 사람 두 번째 시간, 올류 카니발, 지금까지 올류 카니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혹시 미처 깜빡하고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지금 제가 아마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요 카니발에 대해서 거의 다 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동호회 같은 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자, 기본적인 사용 설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